버림받은 어머니가 거리에서 노숙하던 중 만난 우연한 인연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에서 일어난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전국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내어주고 버려진 김영순 할머니. 하지만 그녀를 구한 건 놀랍게도 10년 전 도시락 하나를 건넸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가슴 뭉클한 반전.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 2층. 김영순 할머니는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좁은 부엌 싱크대 위에 놓인 낡은 전기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소금 한 꼬집을 더한 뒤 전원을 켰죠. 뚝뚝 떨어지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 세수를 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이미 아들 강도윤이 있는 강남으로 날아가 있었어요. 도윤아, 오늘은 엄마 밥 먹으러 올래? 국밥 끓여 놓을게. 휴대전화를 들어 문자를 보내며 김영순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46살 된 아들이지만 그녀에겐 여전히 어린 시절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던 모습으로 남아 있었죠. 남편은 도윤이 10살 때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영수는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청소, 재봉틀 일. 그 모든 고단한 나날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아들 도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회식 있어요. 다음에 갈게요. 도윤의 답장이 왔습니다. 실망감이 스쳤지만 영수는 금세 이해한다는 미소를 지었어요. 바쁘지.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죠. 창밖으로 초겨울 찬 바람이 불어오는 오전. 영수는 마당에 빨래를 널며 옆집 이웃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영순 씨, 아들 내외는 잘 지내시구먼. 명절에도 안 오더니. 이웃의 말에 영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세미가 친정에 갔다네. 도윤이는 일이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영수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마지막으로 아들 가족을 본 건 6개월 전. 그때도 잠깐 들러 선물만 두고 갔을 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몇 조각과 두부 반모가 전부였어요. 점심으로 김치두부국을 끓이며 영수는 문득 10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재봉틀 공장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던 한 여자아이 예린이가 있었죠. 매일 혼자 학교에 다니는 그 아이에게 영수는 종종 도시락을 챙겨줬어요. 이모 고마워요. 크면 꼭 갚을게요. 예린이의 환한 웃음이 영순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 후 공장이 문을 닫고 영수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죠. 예린이와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샘이에요. 도윤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필요해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영순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도윤이 갑자기 퇴사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사업 이야기는 처음이었죠. 통장에 남은 돈은 기껏해야 2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그래,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지. 전화를 끊고 영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느껴졌죠. 그래도 영수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가 믿어야지.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영수는 결심했어요. 전세금을 빼서 아들에게 주고 자신은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이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일주일 후 김영수는 전세금 2천만 원 전액을 아들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내 들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도윤이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업 잘 되면 곱절로 갚을게요. 돈을 건네받은 도윤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옆에 선 며느리 세미의 표정은 왠지 차가웠지만 영수는 그저 며느리가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사실 세미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달가워하지 않았죠. 결혼식 때부터 영순의 소박한 옷차림을 못마땅해 했고 명절에도 친정 우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업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나중에 가게 잘 되면 더 좋은 집 구해드릴게요. 세미의 제안에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영수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동네 변두리 반지 하방으로 이사했어요. 이사 비용은 도윤이 내겠다고 했지만 막상 이삿짐 센터에 지불할 때는 영순이 용돈으로 모아둔 돈을 써야 했습니다. 그때 도윤은 거래처 미팅이 있다며 자리를 비웠고 세미는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 준다며 가버렸죠. 새로운 집은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축축한 방 한 칸이었습니다. 영수는 짐을 풀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괜찮아. 도윤이 사업 잘 되면 다시 좋은 집으로 가면 되지. 그런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도윤의 연락은 뜸해졌어요. 전화를 해도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대답뿐이었죠. 영수는 아들 가게에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한 상가 건물 3층, 도윤 트레이딩이란 간판이 붙은 사무실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도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허름했고 직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연체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죠. 영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아, 사업이 잘 안 되니? 영순의 질문에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어요. 중국에서 물건이 안 들어오고 거래처들도 부도나고. 도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서야 영수는 아들의 얼굴이 헬쑥해진 것을 알아차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내리는 겨울비를 바라보며 어떻게 아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연금으로 받는 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다시 일자리를 찾아볼까 생각했지만 76살의 노인을 고용할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도윤과 세미였습니다. 반지하 방에 들어선 세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어머니, 저희가 생각한 게 있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데 사시는 건 위험하잖아요. 어르신들 위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어떨까요? 세미의 말에 영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설이라니. 요양원을 말하는 건가요? 영수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가는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아니, 난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영순의 대답에 도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세미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지금 전세금 빼서 월세방으로 갔어요. 애들 학원비도 밀리고. 어머니 모시고 살 형편이 안 돼요. 결국 영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 걱정하지 마라. 도윤 부부가 떠난 후 영수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오열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죠.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찬비가 내리고 습기 찬 벽지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처음으로 영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짐 챙겨주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영수는 순간 기뻤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바꿔 데리러 오는 걸까요?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죠. 도윤이 데려간 곳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시만 계세요. 제가 상황 좀 나아지면 바로 모셔갈게요.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영수는 아들이 자신을 버리러 왔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아. 도윤이 떠난 후 영수는 7평 남짓한 방에 짐을 풀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칸막 이방, 공용 화장실과 부엌.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 영수는 생각했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나.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76세의 몸으로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부터가 고통이었죠. 공용 화장실은 항상 줄을 서야 했고 밤이면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잠을 설쳤어요. 영수는 그 와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곧 데리러 올 거야. 한 달이 지나도 도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영수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지만 이제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이었어요. 결국 영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며느리 세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지금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중이에요. 도윤이는 우울증까지 생겨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세미의 말에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자신마저 짐이 될 수는 없었죠. 알았다. 도윤이 건강이 먼저니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영순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고시원비 30만 원을 내지 못해 독촉을 받았어요. 결국 영수는 반지 하방에서 가져온 낡은 텔레비전을 팔았죠. 그렇게 20만 원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10만 원이 없어 결국 고시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11월의 추운 날씨, 영수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거리에 나섰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래내시장 근처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더 이상 부끄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몸을 웅크리고 추위를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경찰 불러요. 공원을 순찰하던 청소년 지도사의 말에 영수는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발길 닿는 대로 걸었죠. 결국 그녀가 찾은 곳은 지하철역이었어요.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노숙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역무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수는 또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죠. 그녀의 세계에서 유일한 의지처였던 아들은 이제 그녀를 모른 척했으니까요. 결국 영수는 그날 밤을 버스 정류장의 좁은 의자에서 웅크린 채 보냈습니다. 새벽녘 출근길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잠에서 깨어난 영수는 몸 곳곳이 아파왔어요.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처음으로 영순의 마음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하루를 버텨야 했죠. 이웃의 도움으로 받아뒀던 국민연금 통장에 12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영수는 가까스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그 돈으로 찜질방에 들어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라면 한 그릇을 먹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에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내가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아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도윤이를 잘못 키웠나?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영수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버텼죠. 사흘 동안 영수는 낮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한 끼를 해결하고 밤에는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돈은 빠르게 바닥이 났어요. 결국 영수는 다시 거리로 나와야 했죠. 오후 3시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작은 슈퍼마켓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어요. 주인아 주머니가 쫓아낼까봐 전전긍긍하며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김영순 할머니 맞으세요? 한 여성이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영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예린이에요. 할머니가 도시락 챙겨주시던 그 예린. 영수는 놀라서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0년도 더 된 기억 속의 초등학생이 이렇게 훌쩍 큰 여성이 되어 있었죠. 예린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영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예린아, 내가 맞니? 예린은 영순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SNS에 할머니 찾는다고 글도 올리고. 근데 우연히 여기서 만나네요. 예린의 따뜻한 손길에 영수는 마지막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영수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10년 전 한때 도시락을 나눠준 인연이 이렇게 그녀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할머니, 우선 제 가게로 가요. 이야기는 거기서 나눠요. 예린은 영순의 보따리를 들고 그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영수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예린을 따라갔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과 절망을 잊을 수 있었죠.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찾아준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으니까요. 예린이 데려간 곳은 동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브런치 카페였습니다. 웜 브레드라는 간판이 걸린 아담한 가게였죠. 영수는 예린의 부축을 받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섰어요. 따뜻한 빵 냄새와 커피 향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국물 좀 끓여올게요. 예린은 영순을 창가 자리에 앉히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수는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앤티크한 소품들과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진 아늑한 공간이었죠. 몇몇 손님들이 영순을 힐끔거렸지만 그녀는 이제 그런 시선에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예린이 돌아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과 갓 구운 빵이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제가 특별히 끓인 소고기 무국이에요. 영수는 쑥스러워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달 넘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기에 국물 한 모금에도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영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세요, 할머니? 맛이 없나요? 예린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무 맛있어서.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라. 예린은 미소 지으며 영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식사를 마치고 예린은 카페 2층으로 영순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방이 하나 마련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제 작은 숙소예요. 할머니께서 당분간 여기 계시면 좋겠어요.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예린아, 고맙지만 이럴 순 없어. 난 괜찮으니 내 신세는. 예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10살 때 제가 혼자 학교 다닐 때 매일 도시락 챙겨주신 거 잊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가 공장에서 밤샘 일할 때 할머니가 제 어머니 역할 해주셨잖아요. 영수는 멍하니 예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될 줄은 몰랐죠. 그때 할머니가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렴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모토가 됐어요. 예린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영수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예린의 카페 주방에서 빵 굽는 향기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예린은 영순에게 갓 구운 빵과 수프를 내왔습니다. 영수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예린아. 이렇게 신세만 지고. 예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할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 혼자 카페 운영하느라 바빠서 주방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할머니가 간단한 국물 요리 같은 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영수는 놀랐지만 곧 알아차렸습니다. 예린이 자신에게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울게. 그날부터 영수는 카페 주방에서 간단한 국물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소고기 무국, 돼지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평생 아들을 위해 끓여온 국물들이 이제는 카페 메뉴로 손님들에게 제공됐죠. 예린은 할머니의 국밥 한 그릇이라는 이름으로 새 메뉴를 만들었고 의외로 많은 손님들이 찾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린은 영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혹시 할머니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내도 될까요? 제 친구가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데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의 사연을 담는 채널이에요. 영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간다는 게 부끄러웠죠. 하지만 예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 얘기는 빼주렴. 도윤이한테 피해가면 안 돼. 자식을 버린 부모는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진 않는 법이죠. 그렇게 영순의 이야기는 버려진 어머니, 한 줌의 국밥이 가져온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 영상은 큰 관심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을 보냈고 일부는 직접 카페를 찾아와 할머니의 국밥을 맛보기도 했죠. 영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할머니, 이젠 제발 저한테 우리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하루는 예린이 영순의 손을 잡고 부탁했습니다. 영순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제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저는 혼자였죠. 할머니를 찾은 건 정말 우연이었지만 이젠 할머니가 제 진짜 엄마 같아요. 예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은 그녀를 버렸지만 이렇게 새로운 딸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죠. 그래, 내 딸. 이제부터 널 내 딸이라 부를게. 영순과 예린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두 사람이 놀라 돌아보니 그곳에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카페 문간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강도윤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며느리 세미가 보였어요. 영수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예린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세요? 예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도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영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예린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죠. 찾고 계셨다고요? 지난 3달 동안 할머니가 거리에서 노숙하실 때는 어디 계셨나요? 영수는 서둘러 상황을 중재하려 했어요. 예린아, 괜찮아. 내 아들이야. 도윤은 어색하게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미는 뒤에서 불편한 표정을 지은 채 따라왔죠. 영수는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살이 많이 빠지고 수염이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아들이 무척 딱해 보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다녔어요. 고시원에도 갔는데 이미 나가셨다고 해서. 도윤의 말에 예린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튜브를 통해 찾으셨군요. 할머니의 사연이 10만 뷰가 넘어가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기셨나 봐요. 영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린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 좀 앉아서 이야기 나눠봅시다. 영순이 중재했어요. 네 사람은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도윤은 계속해서 손을 비비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 세미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집으로 모시러 왔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리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이제 와서 모시겠다고요? 도윤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상황이 안 좋았어요. 채무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하고 어머니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랬던 거예요. 영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죠. 그때 세미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도윤 씨가 새 일자리도 찾았고요. 이젠 어머니 모실 수 있어요. 예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갑자기 상황이 좋아졌네요. 혹시 유튜브에 나온 후원금 때문 아닌가요? 세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예린의 말이 전곡을 찔렀던 겁니다. 영순도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죠.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응원과 함께 후원금을 보내왔다는 것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미가 변명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이제 상황이 나아졌으니 함께 살고 싶다는 것뿐이에요. 예리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속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후원금 때문에 온 거예요. 정말 할머니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결정은 내려야 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정말 엄마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돌아가 계속 내 삶을 살아라. 엄마는 여기 예린이와 지내면서 스스로 서볼란다. 도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영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고 힘들 때 돌봐준 건 예린이었어. 이제 엄마도 내 삶을 찾아보려 해. 여기서 일도 하고 새 친구들도 사귀고.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영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미는 화가 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도윤이가 얼마나 어머니 찾아다녔는데. 그런 버림받은 자식 취급하시면. 예린이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버림받은 자식이요? 할머니가 버림받은 부모 아닌가요? 세미는 더 말하려다 도윤에게 이끌려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수는 힘이 빠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예린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힘드셨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녀도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카페 2층 작은 방에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은 계속되었어요.
영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고 예리는 빵을 구웠죠. 두 사람의 호흡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카페를 찾는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영순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러 왔고 그녀의 국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할머니의 따뜻한 한 끼라는 코너가 생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나눔 활동도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카페는 주말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였어요. 영수는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며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도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죠. 할머니,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예린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지역 신문에 할머니의 국밥, 세대를 잇는 따뜻한 이야기라는 기사가 실렸던 거예요. 영수는 쑥스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어요. 예린의 말에 영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핏줄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영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더 큰 시련과 용서의 순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카페가 문을 닫은 늦은 저녁, 영순과 예리는 함께 테이블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일 메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그때 카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문 닫았습니다. 예린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었어요. 예린이 짜증스럽게 일어나 문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서 내놔. 도윤이 어디 있어? 3명의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거친 차림새와 험상궂은 표정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영수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누구세요?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영순을 향해 걸어왔어요. 당신이 도윤이 어머니지? 그 자식 어디 숨어 있어? 우리 돈 5천만 원 갚으라고 해. 예린이 재빨리 영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남자는 비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경찰? 부르든지. 우리는 정당하게 돈 받으러 온 거니까. 저 유튜브에 나온 할머니 아니야? 후원금 꽤 받았다면서. 그거라도 내놔. 영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건가요? 그녀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아들은 여기 없어요. 그리고 후원금은 카페 운영과 어려운 이웃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중 한 명이 주방 쪽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예린이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떠나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윤과 세미가 들어왔죠. 어머니. 도윤이 영순을 보자마자 외쳤어요. 하지만 채무자들이 재빨리 도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드디어 나타났네, 도윤아. 돈 갚을 생각은 있어? 도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세미가 앞으로 나섰어요. 돈이요? 지금 여기서 무슨 돈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한테 빌린 돈은 이자까지 다 갚았잖아요. 채무자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 갚았다고? 원금만 갚은 거지.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어.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도윤은 자신을 변명하려 했고 세미는 소리를 질렀죠. 채무자들은 위협적인 태도로 영순에게까지 다가왔습니다. 예리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어요. 진정하세요, 여러분.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서로 소리 지르며 다투지 말고. 하지만 세미가 갑자기 영순에게 화를 냈어요. 어머니,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도윤이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키웠으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라고요.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가요? 도윤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아내를 말리지 않았어요. 세미 씨, 말 조심하세요. 예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대하실 수 있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남 탓하지 마세요. 세미는 더 화를 냈어요. 남 탓이라고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예린은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가족이요? 할머니를 거리에 내쫓고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예요. 경찰이 도착하자 상황은 조금 진정되었어요. 채무자들은 경찰과 함께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고 도윤도 함께 갔죠. 세미는 카페에 남아 영순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현실을 보세요. 도윤이가 이렇게 된 건 어머니가 너무 무책임하게 키웠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 아들 하면서 감싸기만 했잖아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그리고 그 아내가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세미에게 다가갔어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할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힌다고요? 사실을 말하는 게 괴롭히는 거예요? 도윤이가 사업에 실패한 것도 빚을 진 것도 다 어머니 탓이에요. 어머니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책임감을 가르쳤다면. 예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책임감이 없잖아요. 할머니의 전 재산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세미는 비웃었어요. 전 재산이요? 고작 2천만 원이 무슨 전 재산이에요?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정말 전 재산이었어요. 평생을 절약하며 모은 돈이었죠. 예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세미를 카페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다시는 할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세미가 떠난 후 영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예린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영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문했어요. 정말 내가 도윤이를 잘못 키운 걸까? 내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된 걸까?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선택들을 곱씹었어요. 아들을 너무 감싸주었나? 더 엄격하게 가르쳤어야 했나? 그녀는 알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벽녘 영수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예린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다고요.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더 진한 것,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가족을 영수는 이미 찾았습니다. 예린이라는 새로운 딸을 통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국밥을 끓여볼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밥, 그리고 언젠가 도윤이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국밥 말이죠. 국밥 냄새가 카페를 가득 채운 아침, 예린은 빵을 굽느라 분주했습니다. 영수는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주방에 들어와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제 많이 놀라셨잖아요. 예린의 걱정스러운 말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내 딸. 이렇게 일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 두 사람은 카페 준비를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들어 손님이 많아져서 아침부터 북적였죠. 영순의 국밥은 동네에서 유명해졌고 멀리서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의 한 끼 나눔이라는 봉사활동은 지역 신문에도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오전 11시 카페가 잠시 한가해졌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었어요. 그는 혼자였고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단정한 차림에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예린이 경계하듯 영순 앞을 가로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예린은 영순을 걱정스레 바라보았지만 영수는 고개를 끄덕여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진심을 찾고 싶었어요. 어제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채무 문제도요. 제가 앞으로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영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세미와도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 말에 영수는 놀랐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니?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제가 눈을 떴어요. 세미는 처음부터 어머니의 돈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영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깨지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도윤이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 다행이기도 했죠. 어머니, 제가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나 영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당황했지만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깊이 숙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철없이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순도 마음이 울컥했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어요. 도윤아, 일어나라. 사람들이 보고 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어요.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란다. 영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변했다면 그걸 시간을 두고 보여주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가 정말 마음을 바꿨다면 여기서 일해보지 않겠니? 예린이도 도움이 필요할 거고. 예린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영순의 눈빛을 보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기쁨과 감사함이 담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 같은 자비를 했어요. 손에 물집이 생겨도 불평 없이 일했죠. 영수는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며 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도윤은 서서히 카페 일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공손해졌고 예린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특히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영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어머니, 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몰랐을까요? 어느 날 도윤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영순에게 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이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영순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야. 예린도 점차 도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도윤의 진심 어린 노력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도윤 씨, 빵 만드는 법 좀 가르쳐 드릴까요? 예린의 제안에 도윤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빵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영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도윤은 저축한 돈으로 작은 선물을 사왔어요. 영순에게는 따뜻한 머플러를, 예린에게는 제빵 도구 세트를 선물했죠. 별거 아니지만 제 마음이에요. 영수는 머플러를 목에 두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국 PD와 기자들이었어요. 할머니의 국밥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어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버림받은 어머니에서 지역 사회의 어머니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PD의 말에 영수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이야기도 넣어주세요. 어머니를 버린 못된 아들이 어떻게 용서받고 변화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도윤이 자신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다니.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방송 촬영이 시작되었고 영순과 도윤, 예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도윤이 무릎 꿇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던 그 순간은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냈죠. 어머니, 이제 정말 알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란 걸요. 도윤의 말에 영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이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세미가 그들의 평화를 깨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방송이 나간 후 할머니의 국밥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영순의 따뜻한 국밥과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카페는 연일 사람들로 북적였고 후원금도 꾸준히 들어왔죠. 영순과 예린 그리고 도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순이 국밥을 끓이고 있을 때 예린이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이것 좀 보세요. 예린이 내민 스마트폰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떠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어머니 이름으로 후원금 가로채는 사기 행각 적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 속 사진에는 세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니? 영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도윤이 달려왔어요. 어머니 세미가 어머니 이름으로 가짜 계좌를 만들어 후원금을 모았나 봐요. SNS에 어머니 사진을 올리고 아들에게 버림받은 노모를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대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이용해 돈을 모으다니.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경찰에 이미 신고가 들어갔대요. 세미는 현재 경찰서에 있다고 합니다. 예린의 말에 영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세미를 잘못 봤어요. 영수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다, 도윤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오후 경찰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세미의 사기 행각에 대해 조사하러 온 것이었죠. 영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말했어요. 세미가 자신의 전 재산을 가져간 일 그리고 자신을 버린 일까지. 피해액이 상당합니다. 이미 1,000만 원 넘게 모금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경찰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려던 선한 사람들이 이런 사기를 당했다니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린이 물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대로 진행될 겁니다. 조사가 끝나고 경찰이 떠난 후 세 사람은 카페 테이블에 모여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도 입장 발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린의 제안에 영순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명서를 작성했어요.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진짜 할머니의 국밥은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는 내용이었죠. 예상대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정적인 여론보다는 영순 가족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가 더 컸어요.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와 격려해 주었고 오히려 진짜 후원은 더 늘어났죠. 할머니, 사람들이 더 많이 오네요. 오히려 좋은 일이 된 것 같아요. 예린의 말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가 보구나. 세미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도윤은 괴로워했지만 그것이 세미가 선택한 길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와 예린이를 지키겠습니다. 도윤의 말에 영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를요. 한 달 후 할머니의 국밥은 더 큰 공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마음 카페라는 새 이름으로 문을 연 이 공간은 단순한 카페를 넘어 지역 사회의 따뜻한 모임 장소가 되었어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도 정식으로 시작했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 테이블도 마련했죠. 도윤은 이제 빵 만들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사랑빵은 카페의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예린은 매니저로서 카페를 훌륭하게 이끌었고 영수는 변함없이 국밥을 끓이며 모든 손님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전했죠. 어느 화창한 봄날 세 사람은 카페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순이 끓인 특별한 국밥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기자들이 할머니 자서전을 내자고 제안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린의 질문에 영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을 뿐인데. 도윤이 영순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특별하세요. 어머니 같은 분이 더 많아져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식들도요. 영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구나.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키고 책임지는 사람들이란 걸.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죠. 도윤도 눈물을 머금고 동의했어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가족은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란 걸요. 그들 앞으로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무료 급식소에 자주 오던 분이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다시 삶의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의 말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기뻤어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국밥 한 그릇이 되어줍시다. 따뜻함을 나누는 한 그릇의 국밥. 영순의 말에 세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어요.
마치 온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듯이 마음 카페 앞에는 이제 작은 화단이 생겼습니다. 영순이 직접 꽃을 심었죠. 그녀는 매일 아침 그 꽃에 물을 주며 생각했어요.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구나. 영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어머니가 아닌 모두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난 그녀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이제 사랑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따뜻한 국물이 온몸을 데우듯이.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가족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니까요. 영순의 말은 이제 마음 카페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죠. 버림받은 어머니의 한 줌 국밥은 이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큰 사랑의 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이것으로 김영순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마칩니다. 한 어머니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할머니의 국밥 한 그릇이 따뜻하게 간직되기를 바랍니다.